4분 정도 하는데 오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자가 6분 정도 얘기했는데 제가 한 1분 정도 더 늘리겠습니다. 7분 내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시간을 너무 초과하면 제가 중간에 사인을 드리더라도 좀 노여하지 마시고 적정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현 포천시 국장님이십니다. 네, 다음 오늘 준비하신 분이 계시도 하십니다. 김효진 도시공사 사업단장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 김흥선 한양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네 번째 아주 좀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효 한밭대학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찬용 전 영인도시공사 사장님. 네, 이 5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지는 않고 저 포천 국장님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정리 겸 해서 해주시죠. 해서 나머지 순서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효진 사업단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제가 지금 다소 놀란 거는 좌장님께서 보통 주최 측은 통상 토론에서 맨 뒤쪽으로 좀 빼는데 김남현 국장님을 제외하고 이제 제가 김씨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주최를 하면서 마이크를 잡는 경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할 말이 풍부해지겠죠. 말씀에 앞서서 오늘 포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호스트로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한양대 김영배 교수님하고 세 분의 발제자분들, 그 다음에 제 양옆으로 계시는 5분의 토론자분들께 호스트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쉬어서 좀 거북하시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포럼 주제는 여기 있죠. 포천시 즉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감소실의 대응 전략입니다. 저는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내용하고 발제 내용에 대한 어떤 총평보다는 제가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포천시의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천시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포천시는 수도권이면서도 접경지역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각종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 특성상 많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의 요충지인 이 인근에 육군단 부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동안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육군단 부지가 폐지되면서 지금 포천시와 국방부하고 부지 반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인근에 15항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고도 문제, 즉 고도 제한 문제로 인해서 육군단 부지 개발 자체도 이렇게 개발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포천시는 서울시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한다고 경기도에서 C급 지자체 중에서는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포천은 산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용지가 면적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포천시와 도시공사에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이 좀 수립하고 또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포천시가 2003년에 시로 승격됐습니다. 시 승격 당시에 인구수가 대략 16만 명을 약간 상회했는데 현재 인구가 14만 2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포천시하고 같은 해 시로 승격된 양수시, 인근 양수시 같은 경우에는 시 승격 당시 15만 명을 약간 상회했는데 현재는 인구가 25만 명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하고는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고, 양주시가 그렇게 인구율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LH에서 개발한,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읍지구라든지 옥정지구, 그 다음에 현재도 개발하고 있는 회천 신도시 같은 그런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시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 인구율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포천시는 기존 주거지역이 낙후돼서 원도심의 세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래 포천동 지역에서 아이파크 1, 2차하고 고마아파트하고 민간 아파트들이 건설이 됐는데,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정주여건 조성보다는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이 정주여건이 조성된 의정부 빌라이라든지 양조 옥정으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는 최근에 인구정책을, 여기 김남현 국장님 계시지만 인구정책을 전환하면서 인구성장국도 신설을 했고, 또 인구정책을 기존의 정주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에서 포천에 살지는 않지만 포천으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 즉 그 사람들은 생활은 포천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인구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포천시 인구의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여건입니다. 포천시는 그 동서축 교통망보다는 남북이 길기 때문에 남북측 교통망 위주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국도는 그 남북측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의정부에서 그 소우루, 신읍동, 그 다음에 영중, 영북면과 관이면까지 연결된 43번 국도축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저쪽 그 내촌에서 화연면, 그 다음에 1동, 2동까지 연결되는 47번 국도축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2017년에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해서 지하철 3개 역사가 들었습니다. 양주 옥정역에서 송우역, 그 다음에 대진대역, 부천대역으로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여건은 앞으로도 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도시와 주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는 크게 이제 영북권과 일동권, 그 다음에 여기 신읍권, 그 다음에 송호권으로 이렇게 크게 4개 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 영북권과 일동권은 그 인구 감소하고 도시 세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로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도시 재생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가 되겠고요. 이 신읍동과 그 소울읍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개발 여건이 상당히 양호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포천에서 그동안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한 거는 구주택공사죠. 현재 LH에서 개발한 송호 1지구가 유일하고요. 그 외에는 체계적인,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 사업 추진은 없었습니다. 근래에 아까 말씀드린 포천권에서 아이파크 1차, 2차 금호아파트가 있는데 주거단지 위주 개발해서 정주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도시공사에서 내촌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 신읍 도시개발 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고, LH에서도 송호 2지구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긴 한데, 이 개발 사업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지하철 3개 역세권에 대한 오늘 주제에도 있었죠. 역세권 개발 문제가 포천시에서도 좀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한데, 역세권
역생거 개발 문제는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고밀 압축 개발이라고 하죠. 컴팩트 시티를 거론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도시 권역에서의 컴팩트 시티와 포천과 같은 중소도시에서의 컴팩트 시티는 그 추진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산업 부분인데요. 포천시에는 6개 산업단지가 있고 개별 입지 공장들까지 하면 산업체가 아까 김홍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 8,000개 이상의 많은 기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한 45,000명 정도 되는데 앞서 김홍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체가 50% 이상이고 100인 이하 사업체가 한 84% 되고 또 1,000명 이상의 기업체는 하나도 없는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앵커 기업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고 드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 앵커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고 하고요. 저장님께서 시간을 쪼시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죠. 여섯 번째는 관광 자원의 개발 문제인데요. 포천시에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한탄강 유역이 있고 한정호수, 명성산, 그다음 백운계곡, 아트밸리, 그다음에 허브 아일랜드, 남쪽으로는 그 강릉 수모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관광 자원들이 포천 전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관광 자원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탄강에 꽃정원을 조성하고 국내 최장의 그 Y자형 출렁다리를 조성해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긴 한데 이런 단일적인 관광 상품의 개발도 중요하긴 한데 각 관광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포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포천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도시재생 문제입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낙후된 그 관인, 영북, 영중면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실행을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해당 지역은 포천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데 도시 세태가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포천시청이 위치한 이 구도심권에도 구도심의 노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개별 입지 건물에 대한 그 철거 신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재생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7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 말씀 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시기 편하시게 포천의 어떤 전체적인 개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 본부장님 발표를 하셨으면 아마 더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좋은 토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김홍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김홍순입니다. 2016년에 국토연구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목은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 방안 연구라고 해서요. 지금은 축소도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생경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77개 중소도시를 유형화했는데요. 놀랍게도 포천은 지속적 성장 안정형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인구 감소, 소멸 위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포천이 인구 방어를 잘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서울특별시 양양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21년에 전국 집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곳입니다.
2022년에는 양양 인구의 59배의 관광객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양양군도 인구가 감소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적인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지 않는 한은 힘들 것 같다.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확답은 못 드리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미국의 영스타운이라는 도시에 거주를 했거든요. 영스타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듣보잡입니다. 근데 영스타운이 우리 같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왜 유명하냐? 우리 쇠퇴를 인정하자라고 처음으로, 그거 굉장히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정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방문했더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퇴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첫째는 김효진 단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상주 인구에서 활동 인구로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 인구는 늘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활동 인구, 생활 인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아까 우리 사업체는 많고 고용자는 많은데 상주 인구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도시들은 그 경제활동 인구도 적습니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감사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포천에서 일하는 분들 굉장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 관광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포천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노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발상의 전환은 물리적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좀 포천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를 많이 짓고 그러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 부담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넛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넛지라는 건 뭐냐? 약간의 변화를 줘가지고 전반적인 큰 대세의 변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정을 하면은 그게 촉매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도시 전략을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압축도시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압축도시라는 건 뭐냐?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 동반으로 성장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별로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뭔가를 육성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다 함께 지금 침몰할 것이냐 한다면은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읍면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집의 철거와 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빈집특별법에서는 이것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빈집 철거 매입에 있어서는 대안이 두 가지인데, 자연으로 돌려서 여가 공간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쉐어하우스를 쓰는 방법인데, 쉐어하우스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가 공간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신개발, 특히 비도시 지역, 읍면 지역에서의 개발, 신개발은 적극 억제해야 됩니다. 모든 정비 사업이 됐던 개발이 됐던 그것은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역세권이나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아서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빈집으로 비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철거만 하고 그 다음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지역으로, 지금 도심, 원도심이 됐든 뭔가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서 거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모였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뭔가 우리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마트도 만들 수 있고 카페도 만들 수 있고 극장도 만들 수 있고 문화시설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모여지지 않고 흩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마강래 교수가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아야 됩니다. 압축해야 됩니다. 압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정에 있어서는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입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그것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것을 비록 선도 사업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야 됩니다. 대상지는 어디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하냐? 방치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뭔가 배달 서비스나 셔틀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동식 편의시설, 콜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SH공사의 그 심의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골드시티 개발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골드시티를 어디다 개발하냐? 삼척에다 개발을 한다는 것이에요. 뭐냐?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집을 팔거나 집을 임대로 내놓고 그분들은 실버타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을 네트워크화해서 한 곳에만 머물면은 괜히 재미가 없으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저는 포천도시공사에서 SH공사와 함께 그 골드시티에 한번 조인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하면은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전라북도 고창에서 실버타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포천은 거기보다 입지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좌절하기에는 이르다. 포천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무엇보다도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병원, 차의과대학이 있죠?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항상 의료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것과 연계. 그 다음에 여가시설이나 골프장 이런 것들을 연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른 것보다 경쟁력이 있는, 이들은 골드시티라고 하지만 실버타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유입 인구를 우리가 모두 청년 인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면 좋지만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백방으로 고려한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는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현재처럼 그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게 이게 아마 각 지자체마다 이게 아마 제로섬 게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향 같은 경우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서울시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주변 시에서 흡수되는 인구들이 훨씬 더 많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그 인구의 제로섬 게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웅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내재적인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포천도시공사에서도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개발도 좋지만 이런 어떤 그 내재적인 이런 정치한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사업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창효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밭대학교에서 온 이창효라고 합니다. 오늘 키워드가 인구 감소 시대의 지속 가능한 개발, 포천시를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공사의 역할,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요.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고 그것을 연착륙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냐, 아니면 반전의 계기를 어떻게든 마련해 볼 것이냐, 이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 대안이 앞에 것에 해당될 것 같고요. 조금은 장기적으로 도시가 뭔가 성장을 뭔가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반전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까지도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먼저 기조 발제해 주신 김홍배 교수님 쪽은 포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발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포천시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부분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러한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뭔가 조금 더 오해하거나
아니면 고민할 필요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 특성, 인구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특성이죠. 제조업 기반이라고 하는 거, 일자리가 조금 있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 좀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인구 감소율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천시가 비교 대상 중에서 가장 먼 곳이었고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 갈등 혹은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거리에 대한 극복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즉 그걸 통해서 포천시 스스로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타 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게 결국에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혹은 정주하고자 하는 혹은 이사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건 자체가 뭐 좋은 디자인 아니면 좋은 그 정주 환경, 이것이 완전히 충분 조건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는 필요 조건일 수 있기 때문에 빈집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혐오시설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주해 올 수 있는 혹은 정주할 수 있는 수요가 정말 있겠느냐, 어떤 수요가 있는 거냐,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 수 있는 거냐, 좀 전에 김은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안적인 수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접근, 그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조금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백임옥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대도시에서의 그 역세권 개발하고 지방도시에서 역세권 개발이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초고밀도의 뭐 복합 개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시의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포천시 역세권 개발은 다른 형태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뭐 백임옥 교수님 말씀하신 세대 순환형, 뭐 성장 관리형 이런 명칭을 붙이셨는데 유사한 사례가 해외도 있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주거단지 개발을 하는데 역세권 중심에다 개발을 하고, 그 고령자 거주민들이 주변의 그 자녀들의 손자녀들을 케어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어느 기능, 어느 위계로서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천시가 뭐 서울의 삼성역 이런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심지로서, 지역 중심, 포천시 중심으로서 어떤 기능을 집약화시키고 그 기능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코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실 포천이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가던 그런 시기에도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았죠. 양주하고 같이 시가 됐는데, 양주는 한 24만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포천은 이제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던 시기에도 인구가 안 늘었었는데, 과연 인구 감소 시대에 과연 인구를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아마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던지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간 이 지역에 어떤 특화된 그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김홍순 교수님 뭐 말씀하고 비슷한 거 되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급증하지 않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거 도시 정비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간 삶의 질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두 가지 하여튼간 거답을 같이 동시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최찬용 사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LH에서 오래 있다가 작년까지는 용인도시공사에 사장을 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인하고 이제 포천은 특히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른 도시죠. 특히 오늘 저한테 매우 생소했던 건데요. 그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주로 해오긴 했지만 인구 감소나 쇠퇴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해서 이런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저한테는 많이 생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전 방향 관련된 이제 토론을 준비하고 진행하신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자분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용인에 취임했을 때 도시계획과협회하고 같이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아마 공간 전체 이제 도시 전체적인 공간 전략 또 이제 기존 도시에 대한 재생, 그다음에 교통 체계, 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는 공간 전략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발표를 해주셨고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포천이 갖고 있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이제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개발지원법인데요. 이 부분 사실 수도권 북부 지역을 상대적으로 역착하는 제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아마 2021년도인가 지난 그때 수정법상 아마 이 포천을 포함한 이 성장관리권역에 이제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 촉진권역이라는 추진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아직도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다 보니까 또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역개발지원법의 규제분의종과 같은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성장 촉진권역 관련된 사항이 주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좀 현실적인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보면 아마 오늘 토론회가 열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이제 7호선이 이제 포천 방내에 서울과 대진대 또 여기 포천 이렇게 3개 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장의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아마 기대치 중에 들어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7호선 연장이 오히려 인구 감소나 유출을 더 촉진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도 상당하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역세권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가 발제 차원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좀 접근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전략적인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천이 아마 관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은 기본적으로 이제 늘 사람들이 접근할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 등의 요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역개발 관련된 지방의 사항들을 그전에 이제 LHS 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데,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관광 자원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간의 이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아까 뭐 삼천이라는 부분 말씀도 아까 이제 박사님 해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은 데에 사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뺄 수 있는 모달 수단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발표에도 같이 포함됐으면 더 좋았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수단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거야말로 이제 그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인구는 유출될지언정 이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걸 제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대규모든 중규모든 이제 개발 사업을 주로 해왔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포천이 역세권 또 이제 치료소이 들어오는 걸 이걸 배경으로 해서 상당한 양의 개발 수요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 거긴 하지만은 내촌의 고모리의 사업도 이번에 민간 사업자 제공모도 또 아마 제대로 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PF 시장이 워낙에 어려운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민간 사업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 요소로서는 사실 웬만한 데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또 여타의 다른 도시 개발을 해서 주거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런 구조와는 달리 이쪽에 다행히 주변적으로부터 유출됐거나 이제 여러 가지 생산 비용 또는 토지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오는 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걸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개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정적인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시가 도시공사가 그와 같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자본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제가 용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산업단지 부분은 민간 공동사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GH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 LH에서 제안했다고 하는 포천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 거기 제시되어 있는 사업비만 한 1조 원 정도가, 1조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 중에 그럼 지분을 한 5%만 가져간다 그래도 한 530억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포천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한 286억인가 제가 언뜻 보기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 자본금을 이제 사업에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행안부에서 발행할 수 있는 공사지의 수준은 자본금의 200 내지 상기신도시가 230%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려고 하면 시에서 좀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사업기간만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이제 이 기존 시가지의 이제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마 근린주거의 개념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균형 발전 관련된 제안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강서도시권 제안을 할 때 그때 근린주거의 개념을 과거에 학교 중심에서 의료 중심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포천이라면 그런 이 권역의 기본 구성 단위를 의료 중심으로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타운 매니지먼트나 또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라고 할까 하는데 일본의 창생계획에서 쓰고 있었던 이런 방법들의 그런 기능을 선도적으로는 도시공사하고 결국 민간에 넘어갈 거긴 합니다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전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H에서 또 용인도시공사에서 아마 개발 사업을 담당하시면서 느꼈었던 그런 포천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 수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이 도시개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과는 달리 하여튼간 이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밀한 검증을 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용적률의 조정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간 아주 잘 고려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언제 한번 따로 한번 또 우리 최 사장님을 한번 모셔서 도시공사에서도 한번 얘기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남영 국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에서 저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우리 기조 강연하고 발표자님들의 그 내용을 잘 들었고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반성도 하고 공감됐는데 방향 설정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 준비 상황하고 그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오늘 도시공사가 또 준비한 거니까 도시공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 우선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많이 찾았고 그동안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찾았는데 언제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텐데 사실은 시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정책에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누구 잘못을 떠나서 제가 공직생활 40년 했는데 40년 전에는 고양시나 용인시나 화성이나 남양주시나 우리 시랑 비슷했어요. 다 1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우선은 정부의 그 택지 공급 정책이 서울 인근 수도권 인접한 시군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택지 개발에서 밀려오는 섬유업체, 가구업체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포천시로 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천시가 완전히 난개발이 돼 있고 또 거기다 축산, 뭐 이런 농업, 이런 그 환경 오염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 그 택지, 그러니까 주거 시설 안에 그러니까 주택 옆에 축사가 있고 축사 옆에 공장이 있고 하는 이런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계획도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양주 옥정지구 개발할 때 저희도 LH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빨리 택지 개발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우선 저희 공직자들이 또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만 뭐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서울시의 면적이 1.4배가 되는데 인구는 1.4%예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수도권 규제 또 군사시설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도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한 1.8기 이후에 기존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인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난 2021년에 이제 인구 관심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 2021년도만 한 해만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소물이의 그 서희 아파트라는 택지 공급이 조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해만 올라갔는데 그 한 해만 보고 어떻게 보면 관심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2006년에 소물이의 한 20만 평의 택지 공급 이후에 전혀 대규모 택지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또 공급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에서 갈아탈 것이 없으니까 옥정지구로 나갔고, 또 정주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나갔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저희 시는 미선 8기 시장 취임 이후에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 최초로 인구 성장을 만들고, 그동안에 이제 정책팀에서 인구를 총괄했었는데 기구나 인력이나 너무 부족했고 또 심각성을 못 깨달았죠. 그래서 인구 성장국을 만들면서 인구 정책팀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국의 기획예산과 실탄이 좀 필요해서 기획예산과와 또 정주여건 조성과 또 신성장 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정책과 관광과 이렇게 5개 과를 모아서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 3개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을 보면은 아주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중능력 인구입니다. 중능 인구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 많이 해주셨듯이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금 2만 세대 이상이 허가가 나간데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조차 못하는 것들이 많고, 대부분이 이제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집중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인구 정책, 중능 인구 정책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능 인구는 두 가지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한 25만 정도의 인구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갈 거고, 또 한 가지는 나가는 것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승부를 건 게 교육특별지구로 지정이 돼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돼서 교육에 좀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 개발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시켜서 유보 통합을 해서 교육만큼 전국에서 1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육에 관심 있는 그런 학부모나 젊은 부부들은 포천에 좀 모일 수 있게 해서 올해부터 교육발전 특구를 마중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지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도 지적됐지만 저희는 물놀이 시설 하나 없고 웬만한 공원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놀이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 주변에 놀이터도 조성하고 또 포천천 주변으로 포천천 블루힐 조성 사업을 통해서 물놀이장도 만들고 또 아이와 엄마와 그 할머니가 같이 세대통합형의 어떤 놀이공간도 만들고 해서 포천천을 중심으로 한 블루힐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고, 또 청송산 종합개발은 공원 개발이죠. 말 그대로 아이가 어디 가서 멀리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집 가까운 데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원을 만들어주면은 그곳에서 같이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송산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교통인데 7호선 전철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역세권 사업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6년도 이후에 택지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2017년에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빨대 효과가 나가지고 양주나 의정부, 남양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7호선 개통 전에 저희가 준비하지 못하면 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교수님도 지적했듯이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인구가 늘 거냐? 그거는 의문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잘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을 잘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역세권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 대진대, 포천시청역을 동시에 다 할 것이냐, 한 번에. 과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내려와야지 무조건 3개권역을 다 동시에 개발해서 과연 분양이 될 수 있느냐, 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7호선 개통이 2029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 있는데 내년 2월에 착공이 됩니다. 드디어.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서울권역에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3,700세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저희가 한
50만 평방미터 정도로 경기도 승인권한 범위 내에서 LH가 아니라 GH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하고 해서 같이 서울 역세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올해 연말에는 안성, 내년에는 이제 세종시까지 뚫리는데 세종시까지 1시간 반 거리의 시간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교통의 물류 흐름은 좋아지지만 과연 세종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또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사업과를 만들어서 저희가 청년들이 아까 중소기업은 많은데 다 50인 미만이에요.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서 5군단과 부지, 반환 부지 한 27만 평과 그 옆에 기회발전 특구 산업단지 한 20만 평에서 한 50만 평 정도를 산업과 일자리, 청년 일자리와 드론을 앵커 사업을 하는 드론과 UAM 또 방위산업 위주의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그 옆에다가 직주근접형 도시개발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와 주거를 공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가 5개의 산업단지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는 이제 소규모인데 어쨌든 민간이 하는 게 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신성장 사업가에서는 양질의 청년들의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기도 GH에서 지금 산단과 또 물류단지도 송어리 쪽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인구 정책인데요. 상주인구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가 등록 인구가 15,000명, 또 불법 체류자가 한 11,000에서 한 3만 명이 되고, 또 군부대 병력이 한 3만 명 됩니다. 그래서 6만 명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주인구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경기북부에서 지초를 만들었고, 외국인 기절 근로자 숙소 문제도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에서 짓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문화 국제 공립학교도 저희가 설립을 경기도 교육청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인구에서 관광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이 상주인구, 주민인구를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인구는 우리가 다양한 자원과 무궁무진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탕한권역에 평화관광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연구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작년에 정원박람회로 1,000만 명이 왔다 가는 관광지가 됐는데 순천시가 한 60만 평이에요. 그래서 순천시보다 우리가 접근성도 좋고 또 순천시보다 우리가 배 이상의 한탕한 홈스토어가 영원히 잠기지 않는 홈스토어가 한 130만 평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한 10만 평 정도 시작을 했는데 연체적으로 매년 10만 평씩 증가해가지고 2030년에 저희도 국가승인 박람회로 하면서 1,000만 명 목표로 아까 3천 얘기했지만 사실은 동토천하고는 생활거리나 접근성이 즐거워요. 그래서 한탕항을 매개로 한 연천, 포천, 철원이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지질공원 박람회를 올해는 가든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세계지질공원 박람회로 해서 그 안에서 세계 드론 축제라든지 농산물 축제 또 축산물 축제 이런 다양한 축제를 유치해서 저희가 천만 시대의 관광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가 되면은 아마도 인구 한 명 떠날 때 13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은 그게 세이브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정원이나 공무원의 정원이나 인력을 늘릴 수가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인구는 줄지만 또 행정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되면서 개발사업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공건축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사업들을
이제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한계가 있고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이나 도시계획이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순환보직이 많아서 지금 지속가능한 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도시공사에 많은 사업들을 좀 위탁을 해서 또 자본금도 전출해가지고 도시공사가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또 빈집정비 또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에 오신 분들이 하여튼간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포천의 인구 성장을 위해서 하여튼 개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포천이 가장 실책을 했던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나왔는데 하여튼 대규모 개발을 추진을 너무 하려고 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한 20년 전에 150만 평 신도시를 개발을 하겠다고 사실 기본계획의 시가와 예정용지로 담아가지고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포천 지역을 아는 분들이든 모르는 분들이든 하여튼 심의위원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안성과 포천면 아마 경기도에서 철도가 없죠? 네, 두 군데만 없습니다. 그 철도가 없는 곳에서 150만 평 신도시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하여튼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중규모 이상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계속 실패에 되는 순서대로 와서 결국 이제 오늘날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관리형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조그맣게 사업한 사업 단위들은 계속 성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포천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소규모 위주의 그런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인력을 확보도 하지만은 이 포천의 정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기서 나가는 것들도 막아야지 되니까 저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총괄해서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클로징 하나요? 괜찮죠? 포천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기본계획 공청회 할 때는 보니까 엄청나게 의견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사회 보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없으시면 혹시 우리 세 분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2, 3분 정도로 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김선아. 지금 도시공사하고 이제 포천시에서 이제 오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이해가 높아졌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발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위기의 우선순위에 대한 프레임을 좀 빨리 짜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퀄리티가 안 되는데 저는 지금 포천시에서 이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사업이라면은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의 결과물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프트웨어든 조그만 장소라도 저는 그 큰 개발 같은 거 정말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거보다는 작은 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점찍듯이 하시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트렌디하고 화제성이 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만드실 때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분명한 검증을 하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보통 이제 지자체장님들이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하시거든요. 지금은 저는 실패를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